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 동영상을 그저께 수요일 날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하여튼 지난 이틀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실험도 몇 가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실험. 자, 좋게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내가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약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 운동을 통해서 혹은 비대칭을 대칭의 형태로 바꿔주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그런 재미라면 재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최근에 다리 이제 제목이 걸을 때 다리 균형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하나 깨달은 점이 있다라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안쪽, 오른쪽 다리 안쪽, 바깥쪽, 왼쪽 다리 안쪽, 바깥쪽 이렇게 앞뒷발보다는 안쪽, 바깥쪽을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맞추다 보니까 하여튼 오른쪽 옆구리가 좀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심하게 약한 건 아닌데 살짝 약간 좀 허전하다, 약하다, 허전하다, 약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 맞나 싶은데 또 물병을 누워서 물병을 기대 본다든가 벽에 이렇게 골반을 기대 갖고 이렇게 걸어 보면 또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오른쪽 골반을 대고 이렇게 걸어 보는 거, 그죠? 해보면 트림도 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 돼서 일단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지만은 그럼 오른쪽 옆구리 바깥쪽이 진짜 이렇게 약해져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근데 좋으니까 일단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저께인가부터 이제 이 오른쪽으로 옆으로 걷는다든가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주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트림은 잘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왼쪽 창자가 비는 듯한 왼쪽 창자가 좀 찌부러드는 듯한 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함께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심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내가 다리가 안쪽 바깥쪽 이게 1대1대1대1이다라고도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엔 또 약간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하게 오른쪽 옆구리 골반 쪽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니까 좋으니까 자꾸 생각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트림은 잘 나오고 하는 건 좋은데 왼쪽 창자가 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약간의 통증이 찌그러드는 듯한 통증이 싹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소장 전체에 가스가 부족한 현상이 살짝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기억에서 조금 떠올랐어요. 가스가 배는 이제 소장이잖아요. 소장이 가스가 부족하면 보충을 하면 가스가 빨리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가스 부족 현상이 약간 생기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가스 부족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가스 부족 현상이 생길까라는
고민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거 뭐죠?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하여튼 뭐 머리가 혼자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뭔가 깨우쳐지는 이해가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자꾸 생기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왼쪽 폐는 뭐 그 자리에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폐는 처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폐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부터 해서 소장 윗부분, 뭐 대장, 간 이쪽을 전부 다 약간 짓누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눌려서 약간 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그 안에서 통과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이 일정치 않은 뭐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봐도 대변을 봐도 변이 일정치 않는 그런 현상들이 가능해요. 어떤 때는 변이 잘 나오다가 또 어떤 때는 묽게 나오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 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폐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대사증후군 찍을 때 제가 옛날에 경험 제가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을 때 오른쪽 폐가 밑으로 막 쳐져 내려가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었다. 그게 진짜 좀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오른쪽 폐가 쳐져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 소장은 약간 찌부러져 있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압착이 이렇게 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왼쪽 소장은 그냥 찌부러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이 찌부러지니까 이게 대장은 오른쪽 상행결장 또 옆으로 가는 횡행결장 왼쪽에서 내려오는 하행결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장과 소장과의 사이에서 이 오른쪽 소장은 좀 가운데 소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공장 소장 가운데도 빈 창자 돌창자 그러게요. 공장이라고 하고 오른쪽 창자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소장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왼쪽 소장과 대장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이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오른쪽 소장뿐만 아니라 소장 전체가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약해져 있고 대장은 좀 세져 있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면 점점 소장 전체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오른쪽 폐가 들어 올려지면 짓눌려 있던 억압받던 오른쪽 소장도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풍선이 찌그러져 있다가 칙칙칙칙 펼쳐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제가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윗배 쪽, 갈비뼈 하단 쪽 그쪽이 뭔가 펼쳐지는 듯한 뻐근한 그런 펼쳐짐 현상을 증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쪽 폐를 오른쪽 어깨를 자꾸 치고 왼팔 운동하고 머리 흔들어주면요. 그걸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오른쪽 윗배 쪽 횡격막 아래쪽이 뭔가 찌그러져 있던 게 펼쳐지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오른쪽 폐가 계속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져 있는 상황이 이쪽에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피를 자꾸 보내줘야 되거든요. 뭐 왼팔이나 왼쪽 가슴, 등짝 이쪽으로도 보내줘야 되고 필요되면 왼쪽 다리 쪽으로도 보내줘야 되고 필요에 의하면 왼쪽 옆구리 쪽으로도 계속 피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모래주머니로 왼쪽 발목이나 옆구리나 왼손이나 이런 걸 차는 거예요. 심지어 누워있을 때 왼팔에 더 차기도 하고 가슴에 올리기도 하고 겨드랑이에 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피를 보내주면 이제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소장이 약간 자유를 얻습니다. 억압받다가 자유를 얻으면 이제 왼쪽 소장과 오른쪽 소장, 대장 간의 상호
연결성이 조금씩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 저도 이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스는 자꾸 트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크림이 자꾸 나오면서 이게 밸런스 같아요. 밸런스 같은 게 이제 오른쪽 소장도 건강한 상태로 있고 왼쪽 소장도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 몸은 그러면 대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이게 가스 순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스가 소장에서 위장, 위장에서 식도, 식도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폐에 있던 공기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쭉쭉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한쪽이 이제 오른쪽 소장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게 압력의 균형이 안 맞아요. 압력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왼쪽 소장은 좀 살아났어요. 왼쪽 옆구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다리에 차고 왼쪽 소장은 이제 충분히 살려놨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소장은 여전히 오른쪽 폐에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압력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압력이 맞으면서 트림이 휙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이상하게 이 골반을 오른쪽에 대고 걷거나 오른쪽 옆으로 걸으면 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왼쪽 옆구리를 완전히 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 소장이 완전히 살은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 소장은 완전히 살았는데 오른쪽 소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가스를 밀어 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든 오른쪽 폐가 누르고 있지만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가스를 이동을 시키니까 밸런스가 맞으면서 트림이 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가스를 계속 뽑으니까 시원하니까 저도 시원한 대로 뭐 가스 막 빠져라 하면서 계속 했더니만은 갑자기 그저께 보니까 왼쪽 소장이 찌그러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뭐지?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나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여전히 처져 있다. 그죠? 뭐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왼쪽에 비해서는 처져 있고 오른쪽 소장이나 대장이나 간이나 이런 쪽을 압박을 계속 주고 있다. 횡격막도 그렇고 맹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림을 해서 가스를 계속 뽑을 거냐? 아니면 이거 가스 뽑는 걸 조금 자제를 하면서 지금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가스를 계속 이동하는 거는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거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약간의 영향은 미쳐요. 이게 왼쪽이 옆구리가 셌기 때문에 오른쪽을 회복시켜주면 오른쪽이 회복되면 약간의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저는 오른쪽이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1대1 대 1대1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상했거든요. 진짜 회복됐다고 판단했거든요. 진짜 왼쪽 다리에서 피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졌었고. 그러니까 그 회복될 때까지는 오른쪽 폐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옆구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치면 트림이 올라오면서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몸은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창자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계속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 치면 여전히 트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소장 전체의 가스 압력이 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는 결론이 안 나겠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제가 뭐 컨디션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컨디션 좋아요. 어. 하여튼 제가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히 이걸 기준을 막 점수로 얘기하냐. 점수도 나도 예전에 점수를 많이 매겨봤습니다. 뭐, 한 70점 된다, 60점 된다, 어떤 날은 80점 된다, 어떤 날은 90점 되더라. 뭐, 이렇게 점수도 매겨봤는데, 이게 좀 객관성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지고. 근데 하여튼, 컨디션이 중상은 충분히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또 심지어 잠자리까지도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그래 하여튼 이걸 느껴서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를 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를 밀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오른쪽 폐가 약간이라도 들리는 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속 가스를 트림을 해서 가스를 빼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그러면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씩 가스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한 번씩은 하는데, 그저께나 그 그저께나 한 3, 4일 전에만큼 그렇게 많이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냥 그럴 때 한번 생각나면 오른쪽 옆구리나 이렇게 툭툭 한번 밀어주고,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고 느끼면 뭐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걷는다든가, 에? 아시죠? 오른쪽 옆으로 걷는다든가, 뭐 심히 뭐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 좀 쳐준다든가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또 이렇게 골반으로 이렇게 뭐 앉았으나 섰으나 오른쪽 옆구리 이렇게 한 번씩 쑥쑥 밀어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좀 오른쪽 폐를 또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 올리면, 지금 내가 남은 공간이 지금 왼쪽 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안장다리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다리 안쪽 바깥쪽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앞발 뒷발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이제 더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다리 문제는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게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가장 아직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이 남은 부분이 왼쪽 팔과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쪽, 이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피를 과도하게 넣으면 먹힘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폐가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너무 갑자기 밀어붙이면 이제 강중 약 중에 센 운동을 계속 밀어붙이면 먹혀버리더라고요. 또 머리춤을 너무 과도하게 차도 먹혀버리더라고요. 먹혀버리면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왼쪽 상체에서 먹혀버리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오른쪽 폐가 또 처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 왼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 폐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체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실은 제가 막 컨디션이 나빠서 막 어떤 걸 새로운 걸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컨디션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연구자의 입장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태도로, 그러면 어차피 나에게 오늘 하루에 어떤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오늘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 어떤 걸 건드려 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왼팔 운동은 강, 중, 약을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 특히 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강은 10, 뭐 중은 20, 한 70은 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왜? 무리가 안 가니까. 대신에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끊어져 버리면, 이 정신줄 나와버리면 딴 생각으로 고민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다른 데 쓰여버리면 결국 일관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강중약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있는데 왼팔을 안 움직이고 있는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왠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운동에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한번 좋은 건 알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네? 원망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인생인 겁니다. 그죠?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고쳐가야 될 문제지. 하늘에 대고 원망할 겁니까? 뭐 병원에 대고 원망할 겁니까?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 자신만 건강해지면 끝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좋아지면 끝 이러면 저 이렇게 연구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컨디션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게요, 나도 살고 내가 살아보면 내 가족도 살리더라고요. 내 가족도 살려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인드가 드니까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자 이러면 아마 이거 안 할 거예요. 뭐 집에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뭐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또 이거 한다고 뭐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보충은 또 금방 좋다고 느껴요. 보충하는 거 아시죠? 뭐 쇼츠 동영상에서도 기력이 너무 없을 때 머리쯤에 안 차신 분들한테 그 보충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셔요. 컨디션이 최악이었다가 일단 살아나거든요. 보충의 힘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 쇼츠 동영상에서 기력이 너무 없을 때 1, 2, 3, 4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뭐 윗배는 1.5kg, 가운데 배는 1kg 이래 놓으면 좋다는데 사실 좀 더 무겁게 써도 좋아요. 무겁게. 윗배 2.5kg, 가운데 배 2kg, 뭐 1.5kg 이렇게 써도 돼. 또 가슴에 가로로 2.5kg, 왼쪽에 2kg나 1.5kg 이렇게 써도 더 무겁게 쓰면 더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리주머니에 안 찬 사람들, 막 운동도 하기 싫고, 막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보충을 해주면, 막 하루 종일 몸이 괴로우면서 사는 분들한테 약간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찾아오거든요. 가스가 채워지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이러면 뭔가 사는 듯한 그런 맛이 나요. 기력이 너무 없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기력이 너무 없을 때 보충 거 되게 좋은데, 그 모래주머니 구입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 모래주머니 구입 가격만 해도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사서 또 뭐 좋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실은 저는 확신은 있는데, 뭐 동영상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불안해서 돈 10만원 쓰기 아깝죠. 근데 그거 되게 효과 있는 거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왼팔 운동을 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은 너무 많이 하니까 확실히 먹히는 느낌이 들어요.
강은 뭡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강은요 이거예요. 왼팔을 아래로 그냥 당기는 거야. 체육시설에 가서 걸림공원에 가서 내가 이거 한번 당기면 내 체중 65kg를 다 반다 그랬잖아요. 왼쪽 겨드랑이가. 이거 한번 당기는 게 제일 강해요. 또 혹은 기립근 운동한다면서 뒤로 당기는 거 이것도 강이고, 혹은 옆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이거 강이에요. 왼팔, 오른팔은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왼팔도 밀고 당기기 요즘 많이 안 해요. 한 2번 정도 할까? 강으로 하는 거는 지금 왼팔로 이렇게 당기는 걸 집에서 턱걸이 붙들고 왼팔로 당기는 이거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아요. 왜?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한 20kg, 30kg 정도고, 체육시설에 가서 왼팔로 당기는 건 거의 한 65kg 다 받습니다. 왼팔로 당겨버리니까. 그것도 한번 당길 때 거의 17번, 18번씩, 거의 20번 가까이 육박하니까 3번 당기거든요. 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65kg을 한 50번 당긴다고 봅시다. 65kg에 50회 이러면 엄청나거든요. 그죠? 65kg 10번 하면 650kg예요. 그죠? 20번 하면 1톤이 넘어가요. 1톤이. 1300kg. 그러니까 40번 하면 벌써 2톤이 넘어가요. 50번 하면 거의 3톤. 그러니까 센 동작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집에서 또 겨드랑이 철봉 잡고 이렇게 양손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는 거. 양손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양손 잡고 왼팔로 이렇게 쫙. 오른팔은 그냥 잡고만 있는 거야. 왼팔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힘이 오도록 이렇게 쫙쫙 잡아 당기는. 이것도 한 30kg, 20kg, 30kg 되거든요. 이것도 집에 있을 때 보통 한 3번, 4번은 해요. 강적인 운동은 저 정도 합니다. 3번, 4번. 걸림공원에서 한 3번 정도 당깁니다. 집에서는 철봉을 잡고 한 3번, 4번 당깁니다. 한 4번 당깁니다.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은, 제가 바라보는 중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은 이렇게 겨드랑이 친다든가, 왼손에 전화기 잡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친다든가, 혹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든가, 혹은 원판 돌리기를 한다든가, 이걸 중이라고 저는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왼손을 까딱까딱거린다든가, 왼손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있다든가, 그거는 약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냥 갑자기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30분 지나버리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업로드 하는데. 잠깐 끊겠습니다.